탔네 탔어. 끝까지 전화 한 통 없는 걸 보면 그럼 우리도 이제 그만 쪽내야지. 나 보내줄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니?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씨. 지똥 많은 게 그냥 이씨. 이 애 땡땡이야? 왜 사람이 처물고 지랄이야? 아 붙었다 아이씨 욕받네 이씨. 야 됐고 이만 철수해. 예 갑자기요? 어차피 돈 받기도 컸고 뭐 굳이 직접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냐? 어디 여기서 잘 한번 버텨봐. 또 알아. 운 좋으면 살아나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17회.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달려간 에피소드였습니다. 납치, 배신, 그리고 가족의 민낯까지. 이번 회차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는데요. 민세리의 납치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 가족의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고요? 바로 민두식 회장의 선택이었습니다. 딸이 납치됐는데도 돈을 아까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반응까지. 과연 세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간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부터 117회의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17회는 세리가 낯선 곳에서 눈을 뜨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세리 앞에 나타난 납치범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민두식 회장이 이전에 거래했던 해결사들이었습니다. 납치범의 대사가 섬뜩합니다. 원래 주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받는 거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됩니다. 문태경 건으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민두식의 행동이 결국 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세리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나 죽일 거예요? 공포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는 냉철함을 보여줍니다. 역시 민두식의 딸답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납치범의 대답은 더 섬뜩합니다. 너희 아빠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지. 세리의 생사가 아버지의 손에 달린 상황. 과연 민두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편 큰딸은 회사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그 여자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한 것. 이제 큰딸은 회사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장면이 답답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자발적으로 회장님이 증여하신 거고 직접 사인까지 했다면 법적으로 반환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막힌 길. 하지만 민지섭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변호사가 과거 비리로 검사직을 잃었다는 것까지 들춰내며 모욕을 주는 모습에서 민지섭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 여자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회사 물고 마라. 수십억이 든다고 해도 아버지 것은 내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 이 대사에서 민수정이 집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녀의 왜곡된 인식도 드러나죠. 그리고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 민수정하고 그 여자의 정면 대결 장면입니다. 수정의 위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인맥이 없어? 우리 같은 사회 지도층이 설마 당신 같은 여자 하나 요리 못할까봐? 전형적인 재벌가 딸의 오만함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그 여자의 반격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콩가루집 아닌가? 언니를 짓밟고 동생을 희생양 삼아서 오빠를 내치고 그저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한 콩가루 집안. 이 대사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민간 가족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한방.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지만
내부는 서로를 짓밟는 가족. 그 민낯을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민수정의 반응도 볼만합니다. 당신 내가 장담하는데 조만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뺏기고는 못 살거든.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들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국에도 그저 돈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아. 정말 결정적일 때 너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돈 때문에 배반당해보면 그땐 알겠지. 이 말이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민간 가족이 믿는 돈이 그들을 배신할 날이 올 거라는 암시 같죠. 세리가 납치된 사이 알바 현장에서는 그녀의 실종이 문제가 됩니다. 세리의 음성 메시지가 울립니다. 큰 언니나 세리. 오늘 다른 알바생 대타느라 좀 늦거든. 이따 데리러 올 수 있어? 3시간 후쯤 가게 앞에서 봐. 하지만 민경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죠. 알바 가게 사장은 불평합니다. 요즘 알바생들 책임감 없어서 문제라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 세리가 납치당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더욱 긴박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납치범이 민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두식의 반응이 어이없습니다. 해결사라는 놈들이 해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입금을 알아? 양심이라고 엿박 먹은 놈들. 딸이 납치됐는데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아버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전화를 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세리를 전화기 앞으로 데려옵니다. 아빠, 세리야, 세리. 나 여기 끌려왔어. 아빠, 나 집 가고 싶어. 딸의 목소리를 듣고도 민두식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저 얼마 돼? 얼마면 풀어줄 거야? 딸의 안전보다 돈이 먼저인 아버지.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장면입니다. 세리 납치 소식이 집안에 퍼지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큰딸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결국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냥 돈 주지. 인생 막장인 놈들한테 원한 사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셀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나한테만 때려가기. 난 걔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는 세리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해도 걱정하지 않는 냉혈한 오빠. 민두식의 반응도 가관입니다. 누군 속이 편해서 이래? 너한테만 때려가기. 자식들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최악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큰딸의 최후 통처. 우리 셀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아버지 그땐 2번 다시 안 봐요. 협박인지 호소인지 모를 이 말에서 가족관계의 파탄이 느껴집니다. 한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퍼집니다. 큰 신부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막내 신부인 거 있지. 뭐야? 정말로? 어떻게 신끼리 모녀가 돼? 큰딸이 몰래 낳은 딸을 민두식의 호적에 올렸다는 것. 즉, 세리가 사실은 큰딸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암시됩니다. 큰 신부가 몰래 낳은 딸을 아버님 호적에 올린 거지. 이 반전이 앞으로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세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세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태경과 다른 사람들이 염사동 일대를 뒤집니다. 태경 씨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사 현장도 아니네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다른 공사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 몇 번의 허탕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 나서는 모습.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세리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자니까. 하지만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 왜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납치범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는 세리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 도와줘. 나 이거 풀고 죽어야지.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번지는 상황. 시청자들의 심장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납치범들의 대화가 섬뜩합니다. 나 보내줄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니?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납치범들은 세리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돈 받기도 글렀고 뭐 굳이 직접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냐? 결국 그들은 세리를 묶어둔 채 떠나버립니다. 어디 여기서 잘 한번 버텨봐. 또 알아? 운 좋으면 살아나갈지? 최악의 상황입니다. 불 속에 홀로 남겨진 세리. 과연 그녀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면이 압권입니다. 불길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세리의 목소리.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폐건물 안에 홀로 갇힌 세리.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 화면이 암전되고 117회가 끝납니다.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서 끝나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기법이지만 그래도 다음 회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민간 가족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두식 회장 마이너스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은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해결사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으면서도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큰딸 마이너스 회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세리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아들 마이너스 세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냉혈한 인간입니다. 난 걔한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가족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인 이기적인 인물이죠. 그 여자 마이너스 오히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민간 가족의 위선과 오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녀의 모습이 통쾌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배반당해 보면 그땐 알겠지라는 그녀의 말이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번 117회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민간 가족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죠. 둘째, 잘못된 선택의 대가. 민두식이 해결사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선택이 딸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가족의 의미. 혈연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가족인 건 아닙니다. 민간 가족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118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세리의 생사입니다. 불 속에 갇힌 그녀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녀를 구해줄까요? 태경이 마지막 순간에 세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염사동 폐건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세리의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가 큰딸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가족 관계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민두식이 늦게나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세리를 찾으려 나설까요? 아니면 끝까지 냉정하게 굴까요? 큰딸과 그 여자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법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큰딸은 어떤 수를 쓸까요? 이번 회차의 베스트 신을 뽑자면 단연 큰딸과 그 여자의 대결 장면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인맥이 없어? 로 시작되는 수정의 위협과 콩가루 집안이라고 반박하는 그 여자의 대사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 여자의 마지막 대사 너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돈 때문에 배반당해보면 그땐 알겠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 같아 인상적입니다. 연기력도 돋보였습니다. 두 배우 모두 감정선을 잘 살려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극적인 전개. 납치, 불 그리고 막판 구조까지 모든 게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었다면 몰입도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경찰 신고 문제. 딸이 납치됐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캐릭터의 일관성. 민두식이 딸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정이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117회는 충분히 몰입감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양을 삼킨 여자 117회 리뷰였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세리의 납치부터 불이 난 창고에 갇히는 장면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민간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많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없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민두식 회장이 딸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대사 콩가루 집안이 정확히 민간 가족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집안이죠. 과연 세리는 무사할까요? 118회에서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리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그리고 민간 가족과 그 여자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 회도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